다시 우리가 사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면 역시 소란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After Pandemic이라고 하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With 코로나 어떻게 살아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을 넘어서 어떻게든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거의 계절이 되어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 중인 오늘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더없이 소중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네거티브, 어떤 분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난 이민 갈 거다. 이런 게 더 호소력 있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저희가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실 미디어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더 조장하고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심하게 욕을 해야 뉴스거리가 되고 또 좀 양심 있는 학자가 되고 사이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는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비극을 겪지 않는 대통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옆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통령이 불행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생을 마감하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런데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한결같이 현 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누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 공화국의 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제나 돼야 은퇴하고 나서 평안한 노후를 즐기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사 지난 조선 역사를 보아도 어느 임금도 태종 태세 문단세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임금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군이라고 그래도 설사 백성들이 정말 칭찬하고 좋아하는 임금이라고 해도 당시 사대부 세도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야말로 독살당한 왕이 수도 없으며 그 소위 권력의 쟁투를 위해서 소위 노론, 소론 이런 편가르는 것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조롱하면서
조선 왕조를 근근히 이어왔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종 황제까지 그랬습니다. 흔히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이완용이를 비롯한 대신들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줄 때까지 대신들은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개돼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쩌면 얼마 전까지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 모두가 다 개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저 뼈다귀 하나, 호박죽 하나에 꼬리를 흔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백성, 민중 이런 것이 국민으로 이름을 바뀌긴 했지만 아마 그들로 보면 그냥 저희들 모두가 다 종살이하는 종이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게 애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그 뻔뻔스러움은 사실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한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억울하면 너희들이 정권 잡고 판검사하고 신문사 만들고 그럼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불행하게도 뭐 누가 정권을 잡고 또 누가 정치를 해도 자기 프레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름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저 가차 없이 정신병자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림자조차 싫다고 그래서 침을 뱉고 등을 돌리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또 조금 다른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한국형 위성을 어렵게 쏘아 올린 장면입니다. 정말 가능하지도 않은 일 우리 연구원들이 해냈습니다. 국제적인 제약, 강국들의 여러 가지 견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장애도 많았는데 그래도 잘 참고 1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서 발사를 하게 되었죠. 정말 장한 일입니다. 뭐 성공 실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연구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약간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부족함이 어쩌면 내년 5월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어김없이 문 대통령이 실은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병풍처럼 서 있는 연구진들의 모습이 오히려 많이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하는 그런 때도 그저 쇼에 동원된 연구원들의 모습이 처량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끌려 나온 연구원들이 그야말로 불쌍하다 뭐 그런 것이겠죠.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중앙일보의 억하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졸지의 권력의 힘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병풍이 된 그야말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그런 연구원의 모습에 중앙일보는 많이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제 눈에는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워 보였고 존경스러워 보였는데 그 기자는 그렇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것도 좀 잘못된 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 병풍처럼 했다는 그 글을 쓴 기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면 저런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병풍처럼 저렇게 연구원을 돌려 세울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 기자가 걱정이 됐습니다. 저분은 잠은 제대로 주무실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가을 하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까? 저분은 혹시 눈엔 낙엽만 보이고 단풍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히려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자의 잘못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신문사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